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대도시들이 봉쇄되었는데요. 3년간 고통을 감내해온 중국인들은 한계를 느끼고 중국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2019 홍콩 사태처럼 계엄령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불길과 함께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립니다. 상하이의 우르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0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조기 진압이 가능했겠지만 봉쇄 조치를 위해 가져다 놓은 설치물들이 신속한 진화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SNS에 퍼졌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사람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막기 위해 현관의 강목과 못을 박아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했으며 식사도 한 달치 물량을 한꺼번에 넣은 뒤 알아서 버티라는 둥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으며 저마다 하얀 종이를 들고 인권과 자유를 외쳤습니다. 중국 당국이 보안법 위반이라며 포스터를 떼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를 사용한 데서 착안된 백지혁명 시위는 중국 2030 세대들이 줄을 이루어 검열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시위 방법으로 홍콩 시위 당시에도 사용된 바 있죠.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상에는 프로필 사진을 흰색으로 하고 백지를 들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8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우르무치의 장기 봉쇄 상황에 지친 일부 시민들이 믿을 수 없는 시위 구호를 외쳤습니다. 공산당! 공산당! 시진핑! 시진핑! 시위가 시작되자 당국은 경찰들을 집결시켰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며 상황이 일단락되나 했지만 상하이 시민들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장소에서 한 남성이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후 어디선가 공안 차량이 나타나자 군중 속에 숨어있던 공안이 대거 나타나 남성을 잡아가기에 이릅니다. 我们要勇敢一点。我打一种花，我犯罪了吗？我犯法了吗？没有就好。他们不敢抓我们，中国人需要勇敢一点。大家，国家被抓走那么多人，他们的没有老婆孩子，没有工作吗？我们不用怕，怕什么呢？7个人是怎么死的？我们都清楚，对不对？ 해당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는 대변인 성명에서 BBC 소속 에드 로런스 기자가 중국 상하이에서 취재 도중 수갑에 채워진 채 연행됐다며 로런스 기자에 대한 대우가 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는데요. BBC는 로런스는 석방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고 그동안 공안이 그를 구타했다며 그는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언론인으로서 일하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도 듣지 못했고 중국 당국이 시위대로부터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로런스 기자를 연행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신뢰할 만한 해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외신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허가하에 취재하는 외국인 기자를 진압한다는 건 앞으로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저 상하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최고 집무실이 있는 베이징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졌는데요. 베이징의 천안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천안문 주변 거리를 에워싸고 자유를 외쳤는데요. 我们要自由平等民主法治！我们要自由平等民主法治！不要独裁！ 6.4 항쟁 이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지던 이러한 사태에 CNN에서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 앞에 시위대를 촬영하던 중 경찰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Now, the area is also important because this is where the American embassy is over there. There are many foreign embassies over here. There is a heavy police presence. I am surrounded by police. They're telling me to shift in a little bit. And if we just turn the camera around, you'll see there is a row of police. There is 6.4 항쟁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중국의 지식인 대학생들의 주도하에 사회계층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범대 중적 평화 시위였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시진핑의 모교이자 6.4 항쟁을 주도했던 칭화대 학생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육사항쟁 탱크맨을 연상케 하는 한 남성이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但是你们换来了自由，换来了和香港一样的车水马龙。有勇气的男人宁愿不接受这个，都不会帮助他们。你们在帮助那个，而且这个菜，他们说好保障公益。我每趟网上一家菜都买不到，买得到的就是胡萝卜一斤8块钱。我们也买不到啊。胡萝卜一斤到底多少钱？我问一下，正常的胡萝卜一斤应该多少钱？最多4块。要不然你打开美团。 请问16.9块叫不叫保障公益？对于那些富人没什么，但是我们中国有70%的人收入不到3000，那些人买16.9的胡萝卜，你们想过没有？他们要的幸福是什么？他们要的幸福是什么？ 중국도 물가가 올랐다고만 들었는데 당근값은 8배 오른 것 같습니다. 2021년 상하이의 평균 월급이 약 4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당근만 3,000원이면 한국 물가와 비슷하니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건 맞습니다. 来，我是孔子妻子西太纯，世界人权协会，随时准备好。这个世界只有一种病，它叫不自由和穷。我们还在为一个小感冒而折腾，知道为什么吗？因为市政府错了，不然就承认他们错了，承认他们错了就必须要有人负责。那么为什么你们不能像诸葛亮一样，打败了一次仗就自降？ 공자의 자손인 건 모르겠지만 중국 당국에 대한 분노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또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스포츠 스타들을 예시로 들며 코로나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你们想不想看世界杯在广场上，然后让他梅西怎么输给阿扎克的？梅西得过新冠 ，C 罗得过新冠，约基奇知不知道 人家得了新冠，连拿2次 MVP。如果影响真的这么大，他们早就退役了。我们的人虽然没有他们这么好，但我们绝对不至于死。我们曾经有篇课文入选过我们的教材，上面说过6个字：不自留，勿宁死。你看我走出去死不死？我走出去绝对不会死。你们自己每天保持好合理的休息睡眠，你们绝对不会死的。 이후 남자는 공안에 강압적으로 끌려가는 듯 했으나 남자의 연설을 듣던 군중들이 공안으로부터 지켜주었고 의기양양하게 퇴장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들이 분노를 일으킨 것 또한 맞습니다. 중국의 한 누리꾼이 세계 다른 지역에선 코로나19 유행 이전처럼 월드컵 경기를 자유롭게 즐기는데 왜 중국은 엄격하게 통제하느냐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들을 해치지 않느냐고 꼬집었고 이 글은 조회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빠르게 퍼졌지만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곧 삭제됐습니다. 그 후 중국 국영방송에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응원단 화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하며 뒤늦게 눈 가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서는 중국 같은 권위주의 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시위를 이란 반정부 시위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지만 두 국가는 전통적인 문화와 불안 원인이 서로 완전히 달라 적절한 비교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한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육사항쟁과 비교하는 것 또한 아직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시위와 관련해 두 가지 독특한 요소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선 육사항쟁은 주로 수도 베이징에 국한됐던 반면 이번 시위는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입니다. 또 시 주석은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낼 생각이 없는 만큼 시위자들이 국가 운영 방식에 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시 주석이 이번 시위를 제로 코로나 정책뿐 아니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 주석은 2013년 중국 공산당 제18회 당대회 때 후진타오로부터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의 주석 자리를 동시에 이양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한 연설에서 이념적 방어가 무너지면 다른 방어는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결국 이데올로기적 패권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디언은 홍콩 반정부 시위대를 탄압했던 무자비한 방법이 중국 본토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는데요. 한족 우월주의를 펼치며 어물쩍 넘어갔던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인민지원군 해외 진출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진핑은 중국 인민들은 조직을 이루었다. 도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전역에서 조직을 이루며 시진핑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